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화이자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 종목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은 좀 약간 하락하죠. 마이너스 1.25. 우선은 이전 캔들에서는 그래도 좀 올라오긴 했는데 올린 캔들 나왔었죠. 네, 이전 캔들은 고가로는 1.72%까지 상승했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거래대금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전 캔들에서는 그래도 약간 거래량 붙긴 했죠. 많이 붙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의 하루 거래 대금이 이전 캔들에서 10억 달러가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억 달러가 한국 돈으로 얼마냐면 1조 5천억 원이요. 1조 5천억 원. 우리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거래가 되죠. 근데 캔들이 그렇게까지 뭐 많이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이 정도 규모의 이제 회사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서는 오히려 살짝 많이 빠진 건 아니고요. 살짝 빠지겠습니다. 네, 차트는 기술적 관점은 조금 이따 좀 살펴보고요. 우선 이번에 그 실적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실적 발표 요거 릴리스 된 것에 대해서 좀 제가 자료를 정리했거든요. 요 정리한 자료는 블로그에 돈가치 TV 블로그에 업로드 해드렸습니다. 좀 살펴볼까요? 계략적인 내용을. 화이자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 2024년 3분기 화이자의 실적 발표와 관련하여 매출과 조정이익이 예상을 상회했다. 그러니까 실적은 되게 좋게 나왔어요. 우선은 뭐 컨센서스 대비도 상회했고, 그 다음에 화이자가 전년 대비 연간 수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그러니까 우선은 뭐다 좋게 나왔습니다. 코비드 백신과 항바이러스 이제 팍스로비드의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예, 봅니다. 이렇게 상승한 원인이. 그래서 3분기 실적과 연간 전망치를 조정했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화이자는 2024년 3분기 매출이 177억 달러와 주당 조정 수익은 1.06달러를 기록하여 월가의 예상치 매출이 149억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149억 달러. 근데 177억 달러가 나온 거죠. 그럼 많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주당 조정 순이익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EPS죠. EPS가 컨센서스는 62센트였는데 1달러 06이니까 1.06달러니까 그래도 많이 크게 상회했죠. 이러한 성과는 코비드19 백신과 박스로이드 판매 증가에 힘입은 결과로 화이자는 연간 수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여 주당 조정 수익을 2.75에서 2.95달러, 매출은 610억에서 640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이전 전망치보다 각각 증가한 수치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실적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왔고 컨센서스보다 다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또 연간 전망치도 다 좋게 나왔거든요. 가이던스도 다 좋게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에 약간 좀 하락줄로 알아죠. 그래서 우선은 뭐 저는 뭐 가치 투자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좋게 봅니다. 뭐 주가는 뭐 살짝 하락했는데 근데 하락한 배경의 이유가 좀 하나가 있긴 있어요. 굳이 이제 갖다다 붙인다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스타보드의 활동과 압력과 경영진의 대응 요 내용이 있는데 우선 스타보드 밸류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은 쭉 여기 좀 아래 있는데 네 여기 볼게요. 우선 약간 이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화이자는 최근 스타보드 밸류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스타보드는 코비드19 제품군에서 거둔 수익을 그러니까 여기가 우선 스타보드 밸류의 정체부터 알려드릴게요. 스타보드 밸류는 미국의 행동주의 헤지 펀드로
기업 경영 개선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미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 그래서 기업 경영 개선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들은 종종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고 경영 방식을 비판하거나 변경을 촉구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이번 화이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스타보드는 기업의 비용 구조나 전략적 인수에 대한 비효율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뭐 결과 나온 걸 갖고서 좀 비판을 했죠. 결과 나온 거 갖고서 비판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살짝 좀 빠진 부분이 있긴 하죠. 왜 평상시에 이렇게 안 했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볼게요. 화이자는 최근 스타보드 밸류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스타보드는 코비드19 제품군에서 거둔 수익을 예전에 거둔 수익 있잖아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주주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지적하며 왜냐면 그동안 이제 화이자의 그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했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 계속 빠지죠. 월봉에서도 빠지고. 그래서 예전에 돈을 많이 벌었었잖아요. 엄청나게. 근데 코비드19 제품군에서 거둔 수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주주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R&D 지출과 비효율적인 인수를 문제로 삼았습니다. 화이자는 이 비판을 계기로 54억 달러에 인수한 겸상적혈구 빈혈 치료제를 철수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런 비판을 통해 가지고 54억 달러에 인수한 겸상결구 빈혈 치료제를 철수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CEO는 스타보드와의 면담에서 일부 의견을 수용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각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장기적인 주주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40억 달러 비용 절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비판을 했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좀 받아들여 갖고서 CEO는 경영을 좀 잘하겠다 하는 거죠. 요거 스타보드의 비판은 화이자의 연구개발과 인수 전략의 효율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코비드19 제품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익을 장기적으로 성장으로 전환하지 못한 점. 성장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성장에 대한 뭐 준비를 못하고 주가가 좀 계속 하락하면서 주주 가치를 좀 훼손했다. 이런 비판을 받았던 거죠. 그것에서 이제 지적을 받은 거 이에 대응하여 화이자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주요 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주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요거는 비판을 할 수가 있죠. 그동안 뭐 결과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는 뭐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으니까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긴 할게요.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은 주가가 좀 빠진 부분이 있고요. 비판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요거 코비드19 제품 매출의 증가. 팍스로비드 3분기 2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2억 200만 달러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진짜 많이 증가했어요. 27억 달러 매출이 기록했으니까 전년 동기가 이제 2억 200만 달러였으니까 그러니까 큰 폭으로 증가했죠. 이는 특히 미국 내 최근 유행에 영향을 받았으며 정부 빚죽 계약을 통해 1억 도스 전달로 1억 코스 전달로 인한 4억 4,200만 달러의 일회성 매출이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의 경우 조기의 승인과 더불어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14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 역시 미국 내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판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코로나 제품인 거고 비코로나 제품의 성장. 화이자는 비코비드 제품에서 14%의 운영 매출 성장을 기록했으며
요건 이제 영어 시즌이에요. 한국 시즌 말고. 시즌 인수로 인한 암 치료제 매출 증가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시즌의 제품군은 총 8억 5,4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여기에는 방광암 치료제와 특정 림프종 치료제의 매출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제 인수해가지고 여기서 비코로나 제품에서도 매출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좀 코로나 제품에서도 증가했고, 그다음에 요번에 아니 비코로나 제품에서 증가하고 있었고, 코로나 제품에서도 대유행 때문에 최근에 약간 여름철에 유행했었죠. 그래서 매출이 증가한 거죠. 화이자의 이번 실적 발표는 코비드 제품 매출의 반등과 비코비드 제품의 성장을 기반으로 하여 성과를 끌어올린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투자 전략에 대한 개선을 통해 주주들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비판을 받았으니까 그동안 경영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서 약간 그것 때문에 좀 시간에 좀 빠진 게 있긴 있죠. 제가 요게 그 캡처한 요 화면이 새벽에 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하락 출발했죠. 아까 그 시간에서 이제 정규장 들어와서는 또 좀 더 살펴보긴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래 내용은 다 이제 디테일한 내용이에요. 이건 이제 돈가치 유튜브에 있으니까 아니 저기 돈가치 유튜브 블로그에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될 거고. 근데 주소는 이렇게 오시면 되죠. 커뮤니티 게시판에 여기 파란색 주소 클릭해서 오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화면 보시다시피 이 블로그 입력하셔서 주소창에 오셔도 되는 거고. 이렇습니다. 우선 요 정도 보시면 아시겠죠? 어려운 거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 재무가 발표가 됐길래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대차제조표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그냥 이번에는 그 실적 발표만 나왔고 손익계산서. 근데 이전 그 분기에 5월 1일자 발표한 사업보고서에는 대차제표가 부채 비율이 58%입니다. 자본율은 42%. 근데 뭐 이 회사는 그래도 꾸준하게 돈은 벌고 물론 이제 약간 돈은 못 벌 수도 있었죠. 마이너스가 됐을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큰 문제는 없어요. 대차제표는 뭐 이 정도면 뭐 큰 문제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채 비율이 58%고 자본율이 42%면. 그리고 이제 5월 1일자에서 영업이익률이 5월 1일자에 21%가 나왔거든요. 이때가 이게 밀리언이니까 148억 달러가 매출액이었고 영업이익률은 21%, 순익률은 20%. 이 정도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8월 5일자 사업보고서에서는 매출액이 좀 줄어들게 됐죠. 148억 달러에서 132억 달러로. 그래서 이제 매출액의 증가율이 마이너스 11%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바닥에서 박박 기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률하고 순익률도 좀 많이 안 좋아졌네요. 0.2% 영업이익률은, 순익률은 0.4%. 그리고 이제 요번에 발표된 거 10월 29일자에 매출은 많이 증가했죠. 우선은 이제 이전 분기보다 당연히 증가했겠죠. 기저 효과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라도 5월 1일자에 비교해서도 많이 증가했어요. 33% 증가했어. 이전 분기 대비.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다 증가했죠. 순이익률도 증가했고 25.3%. 최근 분기를 비교해 보면 순이익률도 25.3%로 그래서 다 좋게 나왔습니다. 우선 뭐 아까 보셨다시피 컨센서스보다도 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게 이렇게 여기 내용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좋아졌죠. 물론 이제 전년 동기는 약간 안 좋아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은 했겠죠. 예, 3분기 이제 2024년도고 지금 화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글씨가 작아서 그래도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기 2024년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가 어 요번에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7억 달러잖아요. 전년은 134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증가했죠. 근데 전년도는 좀 안 좋긴 안 좋았나 보다. 전년에는 그 마이너스 손실이 발생했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3억 달러. 근데 이제 당분기에는 이제 44억 달러가 영업이익이 흑자니까. 하여튼 작년보다 좋아졌고,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좋아졌고, 이전 분기 대비해서도 좋았고, 하여튼간 최근에 좀 재무가 좀 나아지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뭐 재무까지 다 함께 살펴봤죠? 어, 이야기 안 한 거 없나? 뭐 이 정도면 재무는 다 살펴봤고, 다 긍정적으로 나왔고. 다만 이제는 차트를 봅시다. 지금 장 끝나고 나서 정규장 끝나고 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어, 애프터마켓 지금 프리마켓 시간인가요? 네. 시간의 거래인데 지금은 마이너스 1.39%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뭐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지금은 회복해 보려고 해요. 좀 나아지고 있으니까. 지금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약세이긴 합니다. 물론 최근에 반등해서 올라오긴 하는데 아직은 차트는 약세예요. 왜냐면 이쪽 추세가 좀 여기서 살짝 내려온 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잔파동이라고 보면 되죠 뭐. 요새 또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은 아무래도 피해를 좀 볼 수가 있어서 수혜는 아니고. 근데 요새 좀 약간 빠졌죠. 이게 좀 올라와야 되겠죠. 현재 28.47달러인데 28.47달러에서 그래도 한 29.50달러 정도, 60, 아니, 29.65달러 정도? 네, 이 정도까지는 좀 올라와 줘야 되겠지. 29.65달러? 29.65달러 정도? 이 정도는 좀 올라와줘야지 그래도 약간 다시 올라서는 거겠죠. 지금은 약간 눌리긴 했어요. 현재 추세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아직은 약간 밀리는 추세. 예, 올라가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채권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서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이제 금리에 좀 영향을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상적으로. 그리고 이거 한번 볼까요? 뭐 미성한 잔고는 크게 여기구나. 미성한 잔고가 그래도 약간 줄어들긴 했다. 이전보다는. 이게 이제 6,500만 주에서 지금 700만 주로 살짝 증가한 건 있긴 있는데 지금 계속 좀 흔들어대는 타이밍이긴 하겠네요. 미성한 잔고 수가 아직까지 좀 있고. 근데 뭐 공매도 비중은 뭐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네요. 약간 잔파동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 보면 되겠죠? 화이자는. 뭐 펀더멘탈 관점은 개선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차트는 아무래도 지금 아직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은 좀 약한 모양새는 있는데 뭐 늘상 그러진 않겠죠. 이것도 뭐
재무가 그래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선은 이제 요번에는 이제 재무가 좋게 발표가 되긴 했어요. 모든 면에서. 네, 다만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약간 비판을 받은 건 있었죠. 펀드에서 스타보드 밸류에서로부터 비판을 받은 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을 좀 잘 개선한다면은 앞으로 좀 잘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화이자는 그러면 여기까지 볼까요? 요 자료는 네, 이 돈가치 TV 유튜브에 오셔서 해외 주식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최근에 했던 게 월마트, 니콜라, 제너럴 모터스, 테슬라, 울타 뷰티. 그 다음에 이제 화이자 여기다가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가도 링크 해드릴게요. 블로그에다가 아랫부분에다가. 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좀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 생각되신 분들은 네, 돈가치 TV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여기 가입 버튼 눌러서 멤버십 가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로도 오세요. 가치 투자. 여기는 이제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입니다. 여러 가지 멤버로 등록하신 후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